에이, 아직도 나를 못 찾았어. 내가 경찰보다 한 수 위였나 봐. 신은 항상 이기시지. 케이틀린 하머는 어린 자녀의 엄마로 2명을 살해하려 하고 3번째를 다치게 한 혐의 후 페이스북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사건, 소셜미디어 게시물, 그리고 이 사건이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저는 안젤라 리비이고 여기는 크라임픽스입니다. 뉴스를 항상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요즘 언론의 편향성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저희 스폰서인 스트레이트 에로 뉴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이트 에로 뉴스는 독자에게 사실 기반 저널리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쌓는 맞춤형 뉴스 플랫폼입니다. 그들의 미디어인 미스툴은 주류 매체에서 볼 수 없는 헤드라인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선정적인 왜곡을 넘어서 유용한 해설을 제공해줘요. 그들의 사이트와 앱은 미디어 환경에서 편향성을 지적해주고 완전한 투명성을 위해 출처를 정치적 성향별로 분류해줘요. 그래서 더 나은 방식으로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싼콤/크라임픽스에 방문하거나 제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그게 바로 스트레이트 에로우 뉴스예요. 드라마는 빼고 사실만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정말 혼란스럽고 소름 끼치는 사건이 있는데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용의자인 위스콘신 주의 25세 케이틀린 하머는 무차별적인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기록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녀가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전 세계에 공개했다고 해요. 경찰에 따르면 하머는 일리노이 주거니 밀스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시작했고 자신의 차를 무기로 사용해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고 해요. 그중 한 명인 79세 남성은 중태에 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몇 분 뒤 그녀는 근처 주차장에서 큰 식칼로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무작위적 폭력이라고 하지만 경찰이 그 사이에 일어났다고 밝힌 일로 인해 이 사건이 특별해졌어요. 검찰은 할머니 도망치는 대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경찰을 이긴 것 같아. 신은 항상 이기시지.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케이틀린 하몬이 경찰을 따돌린 걸 자랑하면서 조사관들이 곧 사용됐다고 말하는 바로 그 칼을 들고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 뒤로 돌아가서 저와 함께 이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이 모든 것은 아직 혐의일 뿐이고 경찰이 기소를 했으며 사건은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무대는 일리노이 주권입니다. 거기는 시카고 북부 교외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날짜는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거니 밀스 아울렛 몰에서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에요. 평범한 평일에 모두 일상대로 쇼핑하고 출근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혼란이 닥쳤어요. 오전 10시 5분건이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하비 로비 매장 주차장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았다는 신고였어요. 현장 조사관들은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정말 자동차일까요? 주차장을 운전해서 지나가다가 통로에서 자신의 차 옆에 서 있던 79세 남성을 들이받았어요. 충돌의 힘이 매우 강력했어요. 레이크와 맥헨리 카운티 스캐널에 따르면 검사들은 나중에 법정에서 감시 카메라 영상에 그 남성이 너무 세게 치여서 공중으로 튕겨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차량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후 통로를 빠져나가 2번째 사람인 60세 여성까지 들이받았어요. 이제 그 후유증은 참담해요. 79세 남성은 뇌출혈을 포함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태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60세 여성은 발목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운전자는요,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토요타 캠리 차량을 타고 현장을 도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중상을 동반한 뺑소니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경찰은 주변 모든 기관에 경보를 발령했어요. 손상된 토요타 캠리를 주의 깊게 찾아달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처음으로 이상하게 전개돼요. 경찰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워키쇼에 사는 25세의 케이틀린 하머는 전혀 멀리 가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 레이크와 맥켄리 카운티 스캐너에 따르면 그녀는 약 850피트밖에 운전하지 않았어요. 그건 미식 축구장 2개 반 정도의 길이에요. 그녀는 단순히 하비로비 주차장에서 같은 쇼핑몰에 있는 파네라 브레드와 미션 바베큐의 레스토랑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주차를 했을 때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시간표에 따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도망을 계속하는 대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31분 그녀는 토요타 캠리의 금이 간 앞유리 사진 2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합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진의 캡션에는 나는 거니 밀스몰 주차장을 질주했고 사람들을 치고 달렸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빛의 이름으로 선한 의도로 알라에게 찬양을 하레 크리슈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7분 아직도 그 주차장에 앉아있던 하모는 영상 하나를 올렸다고 합니다. 19초짜리 영상에서 하모는 큰 시카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야, 아직도 나를 못 찾았어. 내가 경찰보다 한 수 위였나 봐. 신은 늘 이기시지. 나 지금 꺼니 밀스 여파네라 브레드 바퀴야. 누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노숙자가 됐어. 이제는 좋은 사람이 이기지 않는 것 같아. 어머, 아직도 한 명 남았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약 오전 10시 46분에 놀라운 속도로 일이 전개됩니다. 그 자랑하는 영상을 올린 지 불과 9분 만에 경찰은 상황이 격렬하게 악화됐다고 말합니다. 30세 남성 완전한 낯선 사람인 그는 자신의 현대 투싼 SUV를 하몬의 토요타 바로 옆에 주차합니다. 수사관들은 하몬이 이후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같은 시칼로 그의 창문을 내리치고 운전석 쪽 타이어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차량에서 내리고 싸움 도중 신체적인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손에 여러 차례 베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녀에게서 칼을 빼앗아 그녀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순간 뺑소니 용의자를 찾기 위해 이미 그 지역을 수색 중이던 거니 경찰관이 현장에 접근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에게 떨어지라고 명령하자 하몬이 일어나 경찰관에게 공격적으로 달려듭니다. 이에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제압되어 체포됩니다. 손에 상처를 입은 남성은 치료를 받고 퇴원합니다. 하몬은 테이저건 관련 부상을 치료받은 후 정식으로 구금됩니다. 이제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4일 레이크 카운티 주 검찰청은 케이틀린 하몬에게 9건의 중범죄 혐의를 공식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1급 살인 미수 2건과 인명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 2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혐의들은 79세 남성과 60세 여성에 대한 뺑소니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힌 가중폭행 2건으로 기소됐습니다. 한 건은 중태에 빠진 남성, 다른 한 건은 주차장에서 칼에 찔린 남성 관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명의 피해자 각각에 대해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가중폭행 혐의 3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혐의들과 관련된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은 법정에서 일어났다고 레이크와 맥헨리 카운티 스캐너의 보도에 따르면 전해집니다. 수금 심리 중에 검찰은 하몬이 체포된 후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녹음에서 한 경찰이 하몬에게 여기 온 이유가 계획적 살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살해할 계획이었어요 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그냥 제멋대로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경찰관이 노숙자 지원에 대해 언급하자 그녀는 웃으면서 난 여기서 못 나가요. 여기서 못 나가요. 또 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그녀의 발언들과 방대한 증거를 근거로 보석 없이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행 동기를 전혀 찾지 못했으며 피해자들과의 연관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번 사건이 완전히 무작위로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충격적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올렸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 중요한 몇 분뿐만 아니라 그 월요일을 앞둔 며칠 동안 그녀가 올린 내용도 말이죠. 그 영상들은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전 케이틀린 하몬의 심리나 대외적 모습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올린 영상을 봐야 합니다. 저희가 그 영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공격이 있기 며칠 전 그녀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주로 그녀가 노래하는 기이한 셀프 영상들로 넘쳐났습니다. 1월 26일에 올라온 한 게시물의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녹음실에 가서 노래 부르는 중 누가 히트곡을 원해요? 그 영상들 자체는 뭔가 이상한 세계로의 여정이에요. 몇 가지 짧은 부분을 들어보죠. 내 남자는 승자야. 그는 그 게임을 사랑해. 내 입술은 그의 크로스로드 체인에 비쳐 보여. Just another night, and I'm staring at the moon. I saw a shooting star and thought of you. I sang a lullaby by the water.
knew if you were here, I'd sing to you. 이후 분위기가 변해 가사가 어두워지고 공격 며칠 전 그녀는 이런 글을 남겨요. 나는 하늘을 찾고 있어. 스타 그리고 나는 달이야. 세 가지 뚜렷한 단어들. 지금 나는 속이 아파. 그리고 그때로 넘어가죠. 2월 2일 월요일 아침 뺑소니 사건이 있었다고 알려진 후 그녀가 파네라 뒤에 주차한 후에 이건 더 이상 노래가 아니야. 직접적이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야. 그녀는 전화를 집어들고 이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녹음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아직도 나를 못 찾았어. 내가 경찰보다 나았나 봐. 신은 항상 승리하시지. 여기 있어. 나는 건이 밀스 옆 파네라 브래드 바퀴야. 누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나는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노숙자가 됐어. 이제는 좋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 어머, 아직 켜져 있었네. 지금 우리가 방금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 분명히 합시다. 그 영상에서 그녀는 경찰을 따돌린 것을 자랑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경찰이 언급한 공격에 사용된 것과 같은 식칼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신고하라고 도발합니다. 타임라인에 따르면 그녀는 오전 10시 37분에 영상을 올렸고 10시 46분에 불과 9분 후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그 칼을 사용해 옆에 주차된 낯선 사람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이지만 디지털 흔적은 이 영상들이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슈팅 스타가 된 기분과 속이 안 좋다는 노래를 부르던 그녀가 칼을 휘두르고 경찰을 따돌렸다고 자랑하기까지 모두가 범행 직전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에릭 페디스입니다. 그는 콜로라도 주에 있는 형사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로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에릭,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로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케이틀린 하먼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녀의 페이스북을 보면 엄마로 보입니다. 위스콘신에서 출발해서 주 경계를 넘어 일리노이로 가고 일종의 쇼핑몰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법정 양쪽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처음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오, 안젤리나. 정말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잘 기록되어 있었죠. 이런 사건에서 항상 그런 걸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있고,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목격자 진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에요. 더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고 이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경험이었겠죠. 이 사건의 치명성 수준이 매우 높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말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고 신께 감사한 건 아직까지 아무도 실제로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녀를 잡았어요. 제 말은 그들은 그녀의 잘못을 명확히 잡아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경우에 중요한 질문은 그녀가 했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신 건강에 관한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그녀가 페이스북에 올린 모든 영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범인이 누구냐는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 이 차량을 운전했는지 같은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모두 명확하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진짜 쟁점은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녀는 신과 알라, 하레 크리슈나 그리고 세상 모든 영적 존재들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그녀가 집이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정신건강 문제라는 핵심 쟁점으로 묶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노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79세 남성도 있고 또 다른 피해자인 60세 여성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라도 아닌 이상 쉽게 달아날 수 있었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더 심각해지는 건가요? 만약 당신이 검사라면 이런 점이 이 사건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가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검사로서 저는 피해자들의 특성과 피고인이 의도한 결과를 살펴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2명의 피해자들은 취약한 계층에 속해 있죠. 맞습니까? 그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 선수나 대학 운동 선수처럼 바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게 가중 요소라고 봅니다. 검사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볼 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비난받을 수 있고 책임이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피해자들의 나이와 취약성도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희처럼 여기 앉아서 밖에서 들여다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카이틀린 하몬의 마음속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왜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이 모든 걸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녀가 도망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사실상 페이스북에서 스스로를 죄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신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가요? 이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이 일을 한 건 신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녀의 생각이 그렇게까지 왜곡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녀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앙제트 씨가 언급한 부분은 그녀가 옳고 그름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론적으로 만약 그녀가 정말로 세상이나 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그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정신 건강을 근거로 한 변호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음, 만약 당신이 그녀의 변호사라면 그녀에게 무엇을 조언하시겠어요? 이미 자백을 했고 법 집행 기관에 진술도 했잖아요. 이 모든 게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조언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진술도 그만두는 거예요. 구금 중에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든 뭐든 간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녀는 이미 스스로 엄청난 구덩이에 빠졌어요. 기본적으로 공개 자백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게다가 변호 측 입장에서는 그녀를 정신 분석할 전문가들을 데려오고 있죠.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정신 건강이나 의학적 이력 등 그녀의 과거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것이 어떤 변호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과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 주장은 종종 함께 등장하는 법적 쟁점입니다. 그게 변호 전략, 즉 심신상실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변호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즉 심신 능력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의뢰인을 만날 때는 그들이 혐의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때로는 법원에 능력 문제를 제기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법적 절차입니다. 음, 지금 당장요. 아시다시피 그녀는 감옥에 있고 그들은 그녀를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직업도 없고 보석금을 낼 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앉아 있게 될 거예요. 재판을 기다리면서요. 혹시 대배심에서 추가 혐의가 제기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은 살인미수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있지만 대배심에서 언제든지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사건은 아직 정말 초기 단계에 있고 거의 출발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고 더 많은 목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목격자들의 의료 기록도 수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험에 처한 노인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들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면 미스 호먼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신 건강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이 능력 문제이든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유능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 정신 건강 문제를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냥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녀가 약물 사용과 함께 산후 우울증 문제도 가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도 페이스북에서 그녀가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진을 봤거든요. 마리화나나 다른 약물을 썼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마리화나가 그런 행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녀가 마리화나를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가 알겠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변호인 측이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게 정말 그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조사하는 거죠. 도대체 왜 누군가가 주 경계를 넘어가서 차로 사람들을 치려고 하고 또 세 번째 사람을 찌르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뒤지하기가 있고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그녀를 법적으로 변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감경 사유로 반드시 조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신건강 이력, 의료 이력, 약물이나 물질 남용 이력 등 어떤 종류든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녀가 기소된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에릭, 이번에는 법정 반대편에서 상황을 봅시다. 검사는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검사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또한 지역사회에 이런 무기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쇼핑몰 주차장에서 노인들을 차로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찌르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먼은 자신의 행동을 알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사도 지금 그 점을 조사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아시다시피 그녀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있는 모든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 페이스북에 나타납니다. 아직도 그들은 사건과 모든 혐의의 모든 요소를 입증해야 하지만 증거가 정말로 그녀에게 불리하게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정신건강 문제를 방어 논리로 삼을 것 같고 여기서 더 많은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정말 놀랄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요즘처럼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 온라인에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들은 완전한 자백을 하고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증거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기소하거나 변호할 때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된 거죠. 이번 사건에서도 소셜미디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다른 많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이게 사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그렇기도 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에릭 페디스 씨께 시간 내주시고 전문 지식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케이틀린 하머는 일리노이 레이크 카운티 교도소에 보석 없이 구금 중입니다. 사건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크라임 픽스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안젤라 레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